운동 안 해, 맨날 게임만 해. ADHD가 없던 사람도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집중력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해서 내가 ADHD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성인 ADHD를 자가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또 보편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쉽게 산만해지거나 주변 자극에 반응을 한다. 그리고 중요한 약속이나 계획의 자꾸 차질이 생기고 미뤄지고 실수를 한다. 그리고 이제 충동적인 부분들도 있는데요. 계획이 없던 선택을 하는 거죠. 갑자기 뭐 좋게 포장을 하면은 오늘 기분이 꿀꿀한데 여행 가자 할 수도 있고, 나 원래 지나가다가 저거 살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이뻐 보여 사야지 충동 구매를 하거나 이런 모습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큰 건요, 제일 큰 건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를 정말 어려워해요, 지각쟁이들. 가짜 ADHD의 대부분은요,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할 때는 집중을 잘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활동을 할 때는 집중력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해서 내가 ADHD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그럼 ADHD. 근데 좀 기복에 따라 다르다. 컨디션 좋을 때는 되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집중하는데 오래 걸리고 산만해지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가장 큰 잣대는 뭘로 삼으면 되느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비슷한 실수를 반복해 왔는지 아니면 지금만 그런지를 구분을 해줘야 돼요. 너무 중요하죠. 이게 신경학적 증상인 거거든요. 도파민 분비가 제대로 안 돼서 나오는 신경병리학적인 거라서 이건 계속 가요, 보통. 그거를 채워주지 않는 이상. ADHD도 유형이 있다는데 어떤 걸까요? 네, ADHD도 주의력 결핍형이 있고 충동성이나 과잉행동형이 있고 두 가지가 다 나오는 유형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 내 지인 중에서 주의력이 좀 많이 약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시각적 도구를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주의력이 내가 시각적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시각적 도구를 많이 써야 돼요. 뭔가를 내가 업무를 지시를 하건 실행으로 옮겨야 될 것들을 좀 눈에 잘 보이게끔 자꾸 비춰줘야 돼요. 말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청각 단서 하나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각적 단서를 꼭 같이 줘야 돼요. 그리고 추천드리는 거는 배경 음악이 살 깔려있는 그런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카페 같은데 그런 데서 업무 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오히려 그런 자잘한 자극 하나하나에 다 반응을 하는데 백색 소음 같은 거에는 거기에 내가 이미 어느 정도 전환이 된 상태에서 전두엽이 활성화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시각적 자극을 통해 가지고 다른 거 심플하게 해놓고 업무를 한다, 과제를 한다, 훨씬 도움됩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카페가 다 도움되는 건 아니에요. 카페에서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앉아 있는 시야가 개방형이다, 그럼 당연히 주변 자극에 휩쓸리는 시각적으로 예민한 동물인데 안 됩니다. 벽을 바라보게끔. 대화 미팅을 한다? 내가 어디 봐야 돼요? 벽 쪽을 바라보고 상대방이 앉아있는 형태로 포지션을 잡아야겠죠. 다만 그렇게 딱 세팅 잡아놓고 내 모니터 업무를 본다. 그럼 모니터만 딱 보고 음악은 잔잔한 내가 모르는 노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백색 소음이 있으면 대부분 더 여기에 팔려요. 그래서 ADHD는 오히려 그런 게 백색 소음이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추천드리고요. 주의력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시각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청각적인 부분들을 보조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과잉행동이나 충동성들은 꼭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운동이요, 운동. 계속 강조하지만 운동을 이 사람들은 꼭 해야 되고요. 일상에서도 예를 들어 그냥 내가 사무직이야. 근데 충동성 있는 사람이야. 내가 느껴도 난 충동성이 있어.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뭐 우리 50분 일하고 뭐 10분 쉬는 시간 뭐 이렇게 갖는 것처럼 쉴 때 꼭 움직일 수 있게끔 산책 같은 것들을 꼭 해줘야 돼요. 계단을 한번 오르갔다 내려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옆에 동료랑 잠깐 한 3분 5분 마실 나갔다 온다든지 움직여야 돼요. 생각 하나로 가지고 하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꼭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에너지 발산을 시켜주는 것을 추천드리고, 복합형은 사실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 주변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ADHD는 치료가 가능한가요? ADHD는 대부분 선천적이에요. 선천적이다라는 거는 유전적 소양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비슷한 성향과 기질, 문제점들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라든지 다른 가족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꼭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은 정말 같이 힘들어져요. 가족 다른 일반적인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요. 그 정도로. 왜요? 백날 얘기해도 안 고쳐지니까 다른 가족들은 되게 무력감에 빠지거든요. 같이 화내게 되고 같이 동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엄마는 괜찮다라고 예를 들으면 엄마가 반드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병원 혹은 뭐 인근 센터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이거를 해결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두엽이 성숙해지면서 억제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지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충동성을 보였던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는 충동성은 많이 가라앉아요. 단 계속 남아있는 건 뭐라고요? 주의력 문제예요. 주의력은 계속 남아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뭐 ADHD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본인은 알 겁니다. 본인은 알아요. 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집중이 안 됐어. 뭐 하나 하는데 너무 힘들어. 오래 걸려.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는데 후천적인 노력으로 개선이 되기도 해요. 어떻게 해요? 전두엽의 활성도를 더 높여줄 수 있는 활동들, 운동 같은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해가지고 도파민 레벨을 내가 계속 유지를 시켜준다든지, 심리적인 부분들, 명상 같은 것도 되게 도움 많이 돼요. 그래서 명상을 해서 나의 도파민 레벨보다 오히려 나의 교감신경계를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명상들도 어렸을 때부터 내가 꾸준히 훈련을 해오고 성인이 된 지금도 이런 활동들을 내가 해나간다. 후천적으로 잡힌다고요. 개선이 될 수 있다고요. 거기에 식습관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뇌를 과흥분시킬 수 있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간식들, 빵, 과자, 젤리, 음료수, 아이스크림, 술, 담배, 모든 이 나를 자극시키는 요소들은 내 뇌의 교감신경계를 과항진시켜요. 근데 ADHD 뭐라고요? 계속 엑셀레이터 밟혀 있다고요. 브레이크가 들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들 새가 없어요. 왜? 자극은 많어. 밥 먹을 때도 심지어 나를 흥분시키는 것들을 먹어. 그래서 ADHD 성인분들은 꼭 같이 해야 될 게 식이 조절이에요. 나 잘 모르겠다. 당뇨식 검색해서 당뇨 사람처럼 그렇게만 식습관 바꿔보세요. 당 현저하게 줄이고, 간식류, 첨가물 들어가는 거 최대한 줄이고, 영양제 보충 들어가고,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운동 꾸준히 한다, 명상 꾸준히 한다, 그리고 알아차림. 내가 인지적으로 나 이거 좀 깨어나고 싶어. 나 이거 좀 개선시키고 싶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바구니 같은 것들을 문 앞에 둬서 거기다가 내가 다 둬서 환경 통제를 한다든지, 나만의 루틴을 만든다든지,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이루어졌을 때 선천적인 부분들도 후천적으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 방금 얘기했던 운동 안 해, 맨날 게임만 해, 식습관 조절 안 해, 주변에서 자꾸 부정적인 피드백만 줘, 없던 사람도 생겨요. ADHD가 없던 사람도 이런 환경에 노출이 많아지면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하고, 그 환경 세팅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가 선천적, 후천적 두 요소에 모두 다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